안녕하십니까. 기출보기 해설 시간입니다. 대리 보고 있습니다. 13번 복대리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자주 등장하죠. 일단 복대리는요, 그냥 외우세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복인권 및 책임에 관련된 조문과 복대리인 지위, 그거 몇 가지 조문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조와 121조에 의하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두 번째, 이렇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그 121조 1항이죠. 그런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해요. 자, 본인이 지명을 하고요,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명만 하고 쟤를 선임해라, 이렇게. 선임은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대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쟤를 지명했으니까 책임을 좀 줄여준단 말이지. 어떻게? 그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대리인이 알아. 세 번째,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어.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하지 않았어. 이때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지니까, 그게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21조 2항 조문 그대로 추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 그럼 무슨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가 원칙이죠. 121조 1항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다음에 죽었어요. 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했으니 복대리권도 소멸해야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4번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표현들이가 적용됩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22조.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없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리면 2번입니다. 아주 쉽죠. 14번 역시 복대리인.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117조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번 복대리인은 123조 2항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조문. 3번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역시 조문. 자, 4번이 좀 어렵습니다. 5번을 먼저 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을 한 상태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게 129조죠. 제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기억하자 그랬어요. 제가 몇 조 무슨 표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129조의 표현들이라고만 나와요. 그 129조의 표현들이가 뭔지 알아야지. 119조 표현들이가 뭐였어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우리 대법원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 소멸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이제 4번이 문제인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본인 승낙. 복대리인이, 얘가 임의 대리인이에요. 수권행위랍니다. 임의 대리죠. 그리고 의리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복대리인 선임도 수권행위죠. 근데 갑이 승낙을 합니다. 이때 승낙, 원칙.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됩니다. 이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됩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을 못하고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는 선임을 못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승낙을 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4번입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업무. 이 분양대행 업무는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겠지. 그죠? 분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업무는 그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분양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즉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사무. 이렇게도 나와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또는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이 사무 처리를 누가 하는가, 그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제된 거, 대리인 능력에 따라서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또는 법률 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사무를 누가 처리해야 되는가, 사무 처리의 주체.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사무.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판례인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갑은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요.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병이 복대리인이죠. 자, 병은 갑의 대리인이죠. 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을이 선임했다 해서 을의 대리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다음 2번 보세요. 엑스토지 매매계약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수권행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수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3번 을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해줘. 그럼 무슨 책임을 져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에 엑스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을 했네요. 127조에 의하면 본인 사망도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러니까 본인 사망했으니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고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으니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라고 해야죠. 자, 5번 대리권이 소멸한 을이 병을 선임했어. 그리고 병이 대리인이 됐어. 아까 뭐였었죠?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였었죠. 이런 식으로 딱딱 눈에 보이는 대로 딱딱 체크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16번 묵권대리. 묵권대리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단독행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를 추인해야 되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해요. 전부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권대리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틀렸죠. 3번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무상승 이렇게 되죠. 다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본인의 추인 사실을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때는 대항할 수 있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아직 추인 사실을 몰라. 이때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못해. 대항을 못해.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틀린 질문이죠.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17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어. 악의죠. 악의라면 철회는 안 되죠.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안 되죠. 5번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제3자 기망 등으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135조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일단 무권대리는 135조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판례죠. 5번 틀렸죠. 17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무권대리죠. 당연히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원칙이죠.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본인에게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본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딱 이렇게 돼 있죠.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135조 책임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됐든 무권대리인이 됐든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다만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자, 이 제3자가 누군지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선악불문하고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자,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 악의죠. 악의는 최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철회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3번. 18번 대리권 없는 의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자는 계약을 했고 무권 대리죠.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겐 효력이 없다. 원칙.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및 차임을 수령해서 갑에게 갖다 주면서 임대차 했다. 갑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 묵시적으로 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병이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이렇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죠. 악의라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죠. 틀렸죠. 4번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다. 무슨 추인이죠? 변경 추인이죠. 변경 추인은 상대방 병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다면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4, 5번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무권 대리 문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천천히 보면 충분히 시간 내에 얼마든지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19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땅을 팔았는데, 즉 무권 대리인데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을 하고 무권 대리인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이 무권 대리는 추인을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랬죠.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당연히 갑이 추인할 때 갑은 추인을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병의 승기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죠. 있다. 3번 갑의 추인은 당연히 무권 대리라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되죠. 모르고 추인은 있을 수 없죠. 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를 소급해서 나한테 유효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무권 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고 추인을 해야 되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상대방이 갑이 추인했다는 걸 알지 못해.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에게만은 대항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 대항 못한다고 뭐야?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죠. 물론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135조 책임지냐 안 지냐? 안 지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일 것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135조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 따위를 물을 수가 없다가 되겠죠. 무권 대리인 책임이 성립하려면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자여야만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20번 대리권 없는 갑. 자, 갑이 무권 대리예요. 을이 본인입니다. 1번 병.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죠. 근데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2번 을이 본인이 갑에게만 추인했어. 그죠? 근데 갑에게만 추인했는데 병이 추인 사실 알았어. 그럼 뭐예요? 병은 추인했다. 을 책임져라. 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병. 그죠? 병이 추인 사실을 몰랐을 때 본인 을이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을 못해. 딱 이렇게만 해요.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 괜찮아.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이 추인이 있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 3번 을이 갑에게 추인했어. 근데 병이 그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병에게는 아직 추인 효력이 발생 안 했어. 따라서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본인 을의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을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자꾸 나오죠.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어. 그럼 병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때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그럼 병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요. 뭐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하든가 책임을 묻겠지. 자, 이때 계약을 이행하라. 손해 배상하라. 선택 누가 해요? 상대방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하든가 둘 중에 하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135조 상대방 선택 잊지 마세요. 2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그 상태에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로 매각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습니다.
일단 매매는 무효죠.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았고 사망했으니까 일단 매도인 갑과 매수인 병 사이 계약 자체는 여전히 무효죠. 그런데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은 을은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계약을 예전에 너하고 체결한 계약을 추인 거절하겠다. 못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해라.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3번을 이유로 을은 병에게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병등기는 유효가 되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을은 병에게 내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것도 청구를 못하는 거죠. 병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자,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5번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정에 대해서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됩니다.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는 추인 거절 못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일단 무효지만 1번. 3번. 을은 추인을 거절 못하니까 병등기 말소 청구를 못해. 그래서 2번. 병등기는 유효하고 4번 병이 소유자야. 소유자니까 병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그리고 5번. 정은 소유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정등기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행위능력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갑이 보유하고 있던 지위를 병에게 양도. 자,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데 갑의 지위를 양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권 대리인이 아무 권한 없이 무권 대리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탕진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갑이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던 갑의 지위를 팔았던 권한 없이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권 대리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지위를 갑이 갖고 있었던 갑이 매수인의 지위가 있었는데 그걸 양도했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수인 지위도 양도가 되나? 두 번째,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 문제 푸는 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번 문제는 매수인 지위 양도가 무슨 의미냐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권 대리 문제예요. 무권 대리 문제. 대리권 없이 병과 계약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을은 대리권 없이 병과 계약을 했다. 무권 대리다. 자, 이때 을이 무권 대리를 모르는 병, 선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이번 병이 철회하면 당연히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병이 계약을 철회했어요. 병이 계약을 철회했다.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안 되죠.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갑에게 청구를 못하죠.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했다. 갑이 그 철회가 유효인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보통 상대방의 선악은 문제가 됐을 때 선의를 추정을 한단 말이죠. 선의로 추정된다는 건 상대방이 선의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병은 악의이기 때문에 철회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3번이 틀렸죠.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청을 못합니다. 권리행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5번 병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단독 상속했다. 또 나왔죠. 을은 뭘 못한다?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만약에 을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이건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추인 거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무권 대리 문제를 푸실 생각하셔야지. 매도인 지위 양도가 뭐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3번 무권 대리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땅을 병에게 팔았다. 또 나왔어요. 여기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추인 거절을 못한다 그랬죠.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안 된다. 옳은 지문이죠. 자, 상대방 병은 갑에게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병이 갑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하고 있더라. 한참 봤죠.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닌 무권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 병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리얼.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으로 등기까지 됐다.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서 을에게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다 그랬죠.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대. 을은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갑이 을은 무권 대리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래서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등기 마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을의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니까 병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증명 안 해도 되고 갑이 을의 대리권이 없음을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기억니은 2개 이렇게 되겠죠. 24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땅을 병에게 팔았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자 보세요. 무권 대리인 을이 대리권이 없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 후에 을병 무권 대리 계약 후에 갑이 정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인을 합니다. 아까 뭐가 있었죠?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 제3자가 누구냐? 첫째,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해서 제3자.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 두 번째, 부동산은 등기까지 갖춘 자. 얘가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정이 그렇죠. 갑이 정과 거래를 하고 정에게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을병 무권 대리를 추인했으니까 요 정이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의 제3자, 본인과 거래한 자,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 등기 등을 갖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번 또 나왔네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을 뭐 못해요? 추인 거절 못한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의 단독 상속이 무라고 돼 있네요. 을이 아니고요. 을이 단독 상속한 게 아니고요. 단독 상속인이 따로 있어요. 무. 얘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니까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병의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죠. 악의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잘 나오죠, 이거. 처리 못한다 그랬습니다. 5번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한 추인을 거절했어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행위 능력자인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행위 능력자인 을에게.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래요. 제한 능력자죠. 그럼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오는 거 1번이 될 겁니다.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25번.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엑스토지 소유자인데 권한이 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 담보권 설정계약서를 갑의 명의로 위조했어요. 자, 이거 대리가 아니고요.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권리자, 권한자가 추인할 수가 있어요. 무권대리하고 형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을의 엄마인데 아무런 권한 없이 을이 갑의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담보대출을. 은행 가서. 무권대리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출 약정은 갑에게 무효예요. 그래서 병등기도 무효입니다. 병등기가 무효니까 병등기 때문에 갑은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소해라. 방해매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소 청구. 다만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이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합니다.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라고 해야 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란 것으로 본다는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 갑이 채무를 인정하고 뭐예요? 추인이죠. 변제했다. 그 다음에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을은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갑이 추인한 다음 돈 갚고 을에게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6번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또 나왔네요.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 포함 안 돼 있다. 2번도 또 나왔네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과 그걸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속에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사자,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 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다 포함이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이거 포함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꼭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단할 만한 명칭, 총지배인 같은 거, 이런 명칭, 직함,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것,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죠. 그러니까 꼭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죠. 자,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가 있었어. 근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해버린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 그럴 땐 126조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즉 권한 노문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조금 까다롭죠. 표현들이 문제는. 27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지만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당연히 수요 표시를 통보받은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12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통보받은 상대방이 아닌 자하고 거래했어. 이때는 125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통보받은 자와 대리인이 있을 때 125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3번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있다죠. 이거 3번. 좀 전에 봤던 26번에 5번 지문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다. 129조. 즉 대리권 소멸 후에 무권대리가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해버린 권한을 넘었어요.
이때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가 판례니까 그대로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129조의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다시 말해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을 했는데 그 대리 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129조 표현 대리가 뭔지 126조 표현 대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 대리,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이렇게 돼 있죠.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뭐냐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예요. 여기다가 표현들이 적용하면 큰일 나죠. 옳은 질문이죠.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꾸 나오죠. 28번 권한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성립 안 되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게 넘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 126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 복대리인의 권한도 당연히 기본 대리권에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네요. 절대적이 확정적 무효니까 표현들이 성립하면 큰일 나죠. 임의대리 법정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성립할 수가 있지요. 5번 126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사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 5번. 29번 갑은을에게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팔았어요. 자, 담보권 설정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고요. 팔았으니까 권한을 넘었죠. 자, 이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 대리라는 제도 자체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 갑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 또 나왔어요. 철회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네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네요. 강행규정 위반이네요. 그죠? 따라서 절대적이 확정적 무효네요. 표현들이 성립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고요. 무권대리도 대리권만 없을 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즉 대리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을이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요렇게 29문제니까 그죠? 거의 1년에 한 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데 주로 나오는 게 대리권과 관련된 것들, 범위, 제한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소멸사유, 그다음 무권대리, 표현대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집중해서 나오니까 그 두 파트는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까지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